여기서 뭐 너네는 이제 예비 고1이니까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거 뭐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너네 이제 확통 미적분 2 그다음 뭐야 기하 이 세 개가 그냥 선택 과목이고 수능 과목에서 빠져버렸잖아. 지금 현재 고1, 고2, 고3들 걔들 같은 경우에 기하 같은 과목들이 지금 3학년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이 미적분을 선택을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시험에서 기하는 거의 교과서 수준에서 내고 끝내. 자, 그럼 너네들이 고2, 고3이 됐을 때 분명히 기하, 확통, 미적분 2까지를 선택 과목으로 줄 거야. 그중에서 누군가는 선택을 하겠지. 물론 이제 뭐 수능이라는 무관하고 예를 들어서 공대를 가는데 미적분을 안 한 채로 가면은 힘드니까. 또 뭐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통계학과를 가는데 뭐 말 그대로 확통을 안 하고 가면은 거의 불가능하니까 걔네들이 이제 듣기는 들을 거야. 그리고 학교에서 시험도 분명히 칠 거고. 근데 그 시험이 1, 2학년 때 수능 과목에 해당하는 이제 너희들로 치면 대수 미적분 1이랑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거의 절대평가 수준으로 갈 거야. 선택을 안 한 애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개 중에 확통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확통을 한다는 전제하에 또는 지금 현재의 교육과정으로 치면 문과 쪽을 간다. 그래서 확통을 수능으로 친다는 전제하에 설명하자면 요 녀석을 잘 해야 확통해서 비슷한 문제 하나 풀 수 있습니다. 알았죠? 자, 일단 뭐 말이 길었는데 더 질문 없는 거죠? 있으면 중간중간 번호 불러줘. 요 전개를 하는 거에서 너네가 예를 들어서 요 두 개만 전개를 한다고 치자. 그러면 뭐 너네 암산할 수 있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그때 왜 x제곱이야? 그거를 이 둘을 선택해서 선택한 것들끼리 곱해서 1x제곱이 만들어지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1차항이 만들어질 때도 얘랑 얘를 곱해주고 얘랑 얘를 곱해준다라는 게 앞에 있는 괄호에서 두 개의 항 중에 예를 들어서 x를 선택을 하고 뒤에 있는 괄호에서도 두 개의 항 중에 x의 1차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얘를 선택해서 만든다. 여기서 x를 하나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상수를 선택해줘야 돼. 뭐 하나 정도만 더 가볼까?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이 있을 때 전개를 하는 것 이것도 역시 뭐 공식으로 접근하는 사람 뭐 또는 근각계성관계 생각해서 가는 사람 또는 뭐 이제 상식적으로 접근이 되는 사람 등등등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x 3, 3의 개수를 찾아주세요라고 하면은 얘네들끼리 선택해서 선택한 것들끼리 곱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x 제곱을 만든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결국 첫 번째 괄호에서 두 번째 괄호에서 세 번째 괄호에서 각각 누구를 선택을 할까? 선택한 것들끼리 곱할 거니까 x가 반드시 몇 개? 두 개 선택돼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상수를 선택해줘야 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결국 xx 선택할 때 상수 하나, xx 선택할 때 상수, xx 선택할 때 상수.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나오겠지. 여기 6. 그것처럼 생각을 하면 돼. 지금 괄호가 몇 개예요? x 플러스 1, 2, 3, 4, 5, 6, 7, 8, 9, 10이니까 10개가 있겠지. 그 중에서 우리는 전개를 해서 x의 구성을 만들고 싶은데 전개를 한다는 것은 각각의 괄호에서 x들을 선택해주세요. 몇 개? 9개. 그러면 결국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다 x를 선택했고 마지막에만 상수를 선택하면 계속 얼마? 10.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10 더하기 9 더하기 5 쭉쭉쭉 해서 끝. 답은 얼마? 55.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된다. 알았죠? 나중에는 이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할 거야. 그게 확통인데 그때도 일단 생각은 똑같아.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인가로 가주면 돼요. 알았죠? 끝. 다음 57번 갑시다. 너네 선택한 건 도대체 어떻게 되려면 너네가 실험 대상이잖아. 그지? 너네가 이번 새로운 개정에 마루타잖아요. 이게 확통이 과연 교과서 수준으로 끝날지 지금의 수능 수준에 준하게 갈지 너네 이제 2학년 3학년 됐을 때 학교 선택 과목 학교 시험 그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지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 첫 해인 너네들은 어렵게 하진 않을 것 같기는 해. 교과서 수준일 건데 아무튼 그건 2, 3학년 때 학교 쌤들 말 잘 들어봐.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갈 건지 교과서 수준에서 끝내는지 알았지? 만약에 모의고사 수준까지 하면은 학원에서 아마 수업을 해야 될 거고 그게 아니라 교과서 수준이면은 너희들은 아마 3학년 때 수능 대비하는 반으로 바로 바뀔 거야. 너네 교육과정. 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들도. 자, 57번 문제 혹시 맞은 사람들도 다 별표 좀 쳐주세요.
학교 시험에서 정말 자주 나오고요. 요게 또 응용된 형태로도 나옵니다. 그 응용된 형태까지 오늘 요 문제, 요 유형은 알려줄게요. 알았죠? 자, 어쨌든 가보자. 이거 맞은 사람 손. 오케이. 자네, 제일 먼저 요 녀석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식 자체를 뭐 해야 돼? 뭐부터 했어, 너? 그렇지. 땡큐. 요 녀석을 이용해서 일단 식을 싹 다 바꿔줘야 됩니다.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b가 아니라 2 마이너스 c로. 두 번째 2 마이너스 a로, 세 번째 2 마이너스 b로. 그 다음에 아까 재현이 맞았댔지? 재현이. 맞았댔지? 어떻게 풀었어, 그 다음에? 이걸 전개를 했니? 아니면 다르게 풀었니? 그거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전개했어? 아, 그래? 우연히 혹시 기억나나요? 어떻게 풀었는지? 전개해서? 아, 오케이. 요 녀석의 모범 답안이 전개형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모범 답안을 문제집 풀이처럼 갈게. 그냥 결국 이게 다 x-a, x-b, x-c처럼 보이는 거야. 순서만 좀 바꿔주면. 근데 그 x 자리에 x가 아니라 2가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주어진 거 싹싹싹 다 대입 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이게 모범 답안이 맞아요. 지금 현재는. 근데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한 명인가 빼고 다 사실 그거 했대며. 이게 뭐야 이거. 공수원 한번 하고 왔대며. 그래서 공수원을 다 배운 사람들의 풀이 하나 더 알려줄게요. 답은 일단 마이너스 10이 나오겠네, 1번. 자, 두 번째 풀이 갑니다. 두 번째 풀이는 사실 이 57번 문제 지금 여기서 나올까? 즉, 다항식의 연산, 전개에서 나올까? 아니요. 이 문제는 고차 방정식에서 등장을 할 거야. 그래서 고차 방정식 문제를 보여준다기보다 고차 방정식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그걸 어떤 식으로 넘어갈 건지 연결고리만 딱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지금 아까 요 녀석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때 보통 이거를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 뭘 주냐면 고차 방정식 단어에서는 x 3승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제곱 7x 플러스 오늘 난리 났다 너네. 이 녀석의 세 근을 a와 b와 c라고 할 때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라고 물어볼 거라고. 그때도 시작은 똑같아. 자, 풀이는 흰색으로 노란색으로 쓸게요. 똑같이 2-c 2-c, 2-a, 2-b 순서만 바꿀게. 2-a, 2-b, 2-c로. 그때 이 녀석을 구해주세요로 풀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 녀석의 세근의 ABC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수분을 했다면 분명히 이 식 자체가 x-a, x-b, x-c 아니야. 그지?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사실 여기다가 2 넣으면 돼. 2 넣자. 답은 마이너스 14 플러스 해서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돼. 뭔 말 알? 여보세요? 자, 뭘 잘 모르겠나? 요거? 이 식이 왜 얘인가? 자, A라는 근이 나오는 이유가 뭐야? X-A를 인수로 가지니까. B가 근으로 나오는 이유는 뭐야? B를 넣어주면 0 된다. 즉, X-B를 인수로 가지니까. 그게 다 어디냐면 오늘 배우는 인수정리. 뭔 소리야? 인수정리 맞네. 인수정리에서 나오는 내용이야. 어떤 fx라는 식에 2라는 것을 넣어주면 0이 된다라는 말은 다항식이라면 fx가 다항식이라면 x-2를 인수로 갖는다. 이게 인수정리 유형이거든. 그래서 분명히 이 식은 a를 근으로 가진다? 그 말은 x-a를 인수로 가지고 있었을 거야. b를 넣어주면 0 된다? 그 말은 x-b를 인수로 가졌을 거고 c를 넣어줘도 0 된다는 건 x-c를 인수로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ABC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인수분해를 하면 당연히 3차식이니까 x-a, x-b, x-c여야 a 넣으면 0 되고 b 넣으면 0 되고 c 넣으면 0 되는 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식 자체의 생김새가 분명히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는 없지만 인수분해를 했다 치면 얘가 나오는 게 예상이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2-a, 2-b, 2-c라는 거는 여기다 x에 2 넣어주면 되지. 같은 식이니까 여기다 2 넣어줘도 똑같다 이거야. 뭔 말 알?
자, 요거를 지금은 일단 필기만 해주세요. 고차 방정식 하면 이 문제 똑같은 거 만날 거야. 내가 지금 써주는 거. 알았죠? 그래서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요, 저 57번 문제 안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서는 무조건 얘가 나올 거야. 알았지? 정리기. 그리고 방금 내가 적어 보자마자 요거 쓴 거.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이유는 근과 계수의 관계 가지고 방정식 바로 만든 건데 뭐 지금은 그거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똑같은 문제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았죠? 자, 어쨌든 지금의 핵심은 그걸로 넘어갈 수 있다가 아니라 요걸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 저 A뿔 B, B뿔 C, C뿔 A 항상 나올 거야. 저거는 일단 무조건 E-C, E-A, E-B로 고치고 시작한다라는 것만 잘 기억해놔요. 지금은. 알았죠? 가자. 70번.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분의 1은 마이너스 4 루트 2라고 할 때 블라블라. 자, 얘들아. 지금 이 70번을 포함하는 유형을 잘 보면은 너네가 주어진 녀석을 어떻게든 이게 이제 나와 있을 때 얘를 어떻게든 이용해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어서와요. x분의 2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나와 있다 치면은 반드시 구하고자 하는 녀석에서 이 두 녀석의 항을 뭐 해줘?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에 x분의 1에 마이너스 2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두 녀석은 뭐해? 2로 묶어서 x 플러스 x분의 1로 그 다음에 상수 3은 지 혼자 따로 그래서 이 녀석을 대입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일단 이 유형의 핵심일 거야. 그러면 지금 쟤도 마찬가지야.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을 이용을 해서 분명히 뭐 해주세요? 밑에 있는 녀석의 값을 구해주세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유형들도 보면은 다 그런 느낌입니다. 68번 같은 거 풀었을 거 아니야. 그지? 70번도 마찬가지야. 분명히 너네가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이 녀석을 찾기 위해서 뭐 해왔었어야 될까? 글쎄다, 이거 자체가 통째로 이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먼저 뭐 좀 고쳐가자. 난리 났네, 오늘 애들. x 플러스 1의 제곱이 뭐야? 이게 아니구나. x 플러스 x분의 1에다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곱이 뭐야? 마이너스 4루트 2다. 얘를 일단 이용을 하고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녀석도 역시 좀 이거 다 따로 뜯어주면은 x 3승 2x 그다음 뭐야? x분의 2 x 3승분의 1. 그래서 이 녀석을 양 끝에 있는 항 먼저 따로. 그래서 뭐예요?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3승에서 나오는데 마이너스 3에 둘이 곱한 거 그리고 둘이 더한 거 이렇게 하면 이제 나오잖아. 3승 더하기 3승.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 있는 두 개는요 2로 묶어주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가 약분이 되면서 바로 이제 동명 정리했을 거고 그러면 뭐야?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3승에다가 마이너스 x 곱하기 x 플러스 1 x분의 1 됐다. 그치? 그럼 이제 이걸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맞죠? 그거 계산할 때 이제 필요한 게 얘네들 아닐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될까? 그걸 이제 너희들이 머리를 조금 더 쓰는 거지. 난리 났다. 너는 감기? 아니, 너 아니랬지. 오늘 왜 그래? 감기 아니라면서. 아, 감기라고 한 거야? 아.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혹시 묶어주면 더 그렇게 나오나? 잠깐만 묶어볼게. 이건 쓰지 말아봐. 이거잖아. 더 쉽게 나오나? 이거는 대입하면 안 되네. 어차피 나와야 되네. 아니에요. 무시합시다. 자, 어쨌든 그러면은 뭐 해보자. 요 녀석을 이용해서 뭐 하러 가보자? x 플러스 x분의 1 찾으러 가보자. 어떻게 갈까? 어떤 식으로 가면 될까?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잘 모르겠으면 이런 거 이제 일단 만들어 보던가. 얘를 뭐 전개한 거 하나랑
이게 쓰일지 아니면 곱셈공식에 변형해서 이게 쓰일지는 모르겠지. 이걸로 일단 가보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가주면 돼? 얘네들을 각각 잠깐 A와 B로 치환을 해봐. 그러면은 A와 B의 관계식 하나, A, B를 곱하면은 뭐 나온다? A, B에 대한 관계식 하나. 그럼 사실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너네가 이걸 이용해서 뭐 할 수 있어? 뭐 그거 찾아갈 수 있잖아. 그 A 값을. 그런 식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좀 더 효율적으로 빨리 풀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뭐 없을까? 야, 맞춘 사람 없냐? 풀긴 풀었는데. 제곱해가지고 사승을 갖다가. 마이너스 4 빼면 x제곱 플러스 x제곱 응. 1의 제곱이 나오거든요. 응. 그래서 역으로 들어가는 거로. 오케이. 그렇게 갑시다. 오케이. 그게 더 편하다고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서 두 개를 각각 찾아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잠깐 거쳤다 갑시다. 뭐냐면 요 녀석을 일단 제곱해봐. 그러면은 4승 더하기 4승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요 값을 계산해주면은 32. 그럼 결국 4승 더하기 4승분의 1이 34. 그러면 그걸로 역으로 들어가는 거지.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1을 구하러. 얘를 제곱하면은 분명히 저거 34 나오고 플러스 2가 또 있을 거야. 36이네. 그러면은 제곱 더하기 제곱은 뿔마 6인데 당연히 6이겠어? 마이너스 6이겠어? 6이겠죠? 제곱과 제곱의 합이니까 양수. 됐죠? 그러면은 역으로 한 번 더 여기로 가자.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했다라고 가시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나오네. 얼마야? 뿔마 2루트야? 근데 지금 제일 처음에 뭐라 돼 있어? 양수 x에 대하여. 그러면은 여기서는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요거 찾았으니까 아까 한 것처럼 대입 해주면 끝나겠다. 그치? 알았음? 됐죠? 누구랑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얘가 2루트 2 제곱하면은 8 16루트 2 마이너스 2루트 2 답은 14루트 2래. 답 맞게 나왔니? 답 맞냐 이거? 맞대요. 14번 가보자. 녹화를 안 하고 있었어? 방금 86번 문제. 뭐야 이거? 다 이해됐죠? 이 문제 녹화 빠졌다. 됐죠? 다음 96번 가자. 결석이 없어서 다행이지. 승현이 안 왔잖아. 잠깐 내가 나간 사이에 누구 맞나? 아유. 그럼 다현이 아직 안 왔지? 아까 다현이 얼마 는데 했지? 왔어. 뭐야 언제 왔대? 오케이. 수인이 왜 안 오지? 자, 어쨌든 갑시다. 96번. 갈게요. BC를 반지름으로 하는 사분원이 있습니다. 호 BD 위에 있는 어떤 한 점 P에서 뭐 AB, BC, AD를 향해 수순에 발 내렸대요. 그러고 나서 QRS, 그 다음에 PRC 어디냐? PRC, 넓이가 80일 때 사각형 AQPS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뭐야? 결국 뭔가 미지수 하나를 가지고 뭔가 식을 쫙 표현을 해달라는 얘기겠지. 뭐 할까? 우리 미지수 뭐가 낫냐? 그래도 식을 깔끔하게 세우는 게 낫겠지. 여기 A로 하자. 그럼 얘가 지금 20입니다. 반지름의 길이. 그럼 여기에 미지수를 루트를 이용해서 A로 표현을 하든 B로 잡아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00이라는 식을 다시 따로 쓰든 너희들 편한 대로 갈까? 나는 일단 B로 갈래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400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그리고 요 녀석의 길이는 뭐예요? 20-A요. 요 녀석의 길이가 현재 B니까 이 녀석의 길이는 뭐예요? 20-B요. 됐죠? 끝!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사각형 AQPS의 넓이는 20-A, 20-B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전개를 했다 치면 A 뿔 B와 A 곱하기 B에 대한 식이란 얘기지. 맞죠? 그럼 이제 이 녀석과 연결시켜서 가지고 오세요. 뭐 이런 느낌 아닐까? 또 A, B에 대한 관계식 다른 거 아는 게 없니? 넓이 80. 넓이 80이 있어? 아, 이거 안 썼구나. PRC의 넓이 80. PRC. 아, 이거네. 그럼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AB. 땡큐. 그럼 AB의 곱이 160. 끝. 그럼 이제 얘는 바로 넣으면 되고 두 개를 이용해서 A 플러스 B를 찾아온 다음에 찾는 거는 생략할게. 그것도 대입하면 답 나오겠다. 그치? 알았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거,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이나 피타고라스 같이 우리가 만들어준 조건 같은 것만 식으로 잘 쓰면 끝. 뭐 연립을 하든 지금은 곱셈공식의 변형식을 쓰든. 갑니다. 항등식. 요 단원의 이름이 지금 나머지 정리가 인수분해라 돼 있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 돼 있냐. 이 단원 이름 뭐야? 아, 그치. 자, 인수분해는 아예 따로 뺄 거예요. 원래 이제 인수분해 단원 따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따로 해서 보통 이렇게 두 단원으로 쪼개주는데 얘는 지금 세 개 단원을 합쳐놓은 거다. 그래서 오늘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파트만 하고 넘어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저거 뭐야, 인수분해를 하러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중학생 때처럼 한번 배워볼까? 자, 항등식의 정의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 일단 어디서? 이거는 파란색으로 쓰자. 일단 어디서? 등식의 한 종류로서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방정식과 항등식의 차이가 뭐야? 방정식은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고, 원래는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항등식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x의 값에 관계없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게 일단은 항등식이야. 그래서 항등식은 말 그대로 모든 x를 아무거나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답이 나와요. 그때 항등식의 기본 성질, 기본 정리라고 하자. 기본 정리부터 가지고 오면은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가 0이에요. 이게 만약에 항등식이라면 ab는 뭐예요? 빵빵. 그 왜 빵빵? 그거를 설명을 하자면 아무거나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x에 뭐 넣어주세요? 0을 넣어볼게요. 0 넣어주면 뭐예요? b는 빵이에요. 두 번째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x에 1 넣어봅시다. 그럼 좌변은 b는 빵이니까 a, 우변은 빵. 그래서 a는 b는 빵이라고 가지. 근데 그거를 너희들이 x에 0 넣고 1 넣고 가니? 아니죠. 그래서 항등식의 기본 정리 또는 항등식의 기본 성질은 원래 성질이라고 할 거야 아마. 그거는 결국 뭐 하게 해준다? 양변이 똑같다. 결과를 기억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ax 플러스 b 우변은 a 프라임의 x cx 플러스 d로 갈까? cx 플러스 d 이게 항등식이다. 그러면 결론 바로 가자. a는 c와 같고 b는 d와 같다. 이게 양변이 똑같이 생겼습니다라는 항등식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풀입니다. 뭐 2차식으로 가도 마찬가지. 2차식 하나만 쓸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빵. 얘가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우변에 빵빵빵 밖에 없으니까 좌변에 있는 모든 개수들도 다 빵빵빵 만들어주는 것. 이게 항등식의 기본 정리 혹은 기본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걸로 넘어가야지. 얘가 이제 실제 핵심이죠. 항등식은 그래서 결국 너희들이 출제자의 입장이 되어서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은 항등식은 말 그대로 x에 아무거나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아무거나 넣어보세요라는 의미로 진짜 아무거나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서 연립을 하면 답이 나오는 그냥 그런 문제를 주고 싶을까?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그 양변이 그냥 똑같으면 되는 항등식에 대해서 뭔가 증명을 물어볼까? 그것도 아닐 거라고.
결국 너희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항등식이 되도록 만들어 보세요 밖에 없어. 그냥 항등식의 생김새 자체를 아예 안 주든가 일부만 준 다음에 나머지는 너희들이 찾아라고 하는 걸로 주겠지. 그때 대부분을 다 주고 뭐 한두 개 또는 세 개 정도의 미지수를 주면서 항등식을 완성하세요라고 할 때 그 정해지지 않은 개수의 이름이 바로 내가 지금 써놓은 미정개수, 정해지지 않은 개수라고 해서 미정개수고, 그 미정개수를 찾아가는 방법이 바로 미정개수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미정개수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치대입법. 그래, 수치대입법부터 개수비교부터 하자. 개수비교법. 두 번째 방식은 수치대입법. 근데 조금만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개수비교법은 뭘 이용하는 거냐면 항등식의 기본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양변이 똑같다. 즉 동류항들의 개수들을 똑같도록 비교해서 찾는 방법. 두 번째는 원래 원리는 수치대입법은 뭐다?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해서 모든 x를 다 넣어도 항상 성립하니까 얘네 찾았던 것처럼 x를 1 넣어봐, 2 넣어봐, 3 넣어봐 해서 다 넣어서 다 같다로 해주도록 성립한다 해주면 답 나오게 하는 게 바로 일단 수치대입법이기는 해. 그래서 아무거나 써도 돼요. 항등식 문제에서 개수비교법 쓰면 풀 수 있습니다. 수치대입법 써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정석이나 뭐 마플, 뭐 쌤 이런 데를 보면은 또는 학교쌤들이 설명하시는 거, 학원쌤들이 설명한 거 다 들어보면은 개수비교법을 쓰면 편한지 수치대입법을 쓰면 편한지를 먼저 생각해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거야. 근데 그거 생각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기억하세요. 개수비교법은 모든 문제를 푸는 데 쓰이는 기본적인 풀이. 수치대입법은 일부 문제에 적용했을 때 쉽게 풀리는 풀이. 그래서 너희들은 둘 중 무엇을 쓰면 편한지가 아니라 수치대입법을 쓰면 편할까 아닐까를 생각을 하세요. 알았죠? 넣었을 때 빨리빨리 우리가 구해야 되는 답이 나오는지 아닌지.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3은 2x 너무 쉽나? 마이너스 5입니다. 미쳤나봐요. 마이너스 b입니다. 이게 항등식일 때 a의 값은 2, b의 값은 마이너스 3. 모르면 멍청이. 맞죠? 얘는 ax-1, bx-2는 5x 플러스 7. 이게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a와 b를 구하세요. 졸려? 아니야? 자, a, b를 구하세요. 만약에 개수비교법을 쓰고 싶으면 전개해서 좌변을 x에 대한 1차항과 x에 대한 상수항으로 나눠서 1차항이 5다, 2차항이 마이너스 7이다 하면 답 나왔나? 나옵니다. 개수비교법도 분명히 쓸 수 있는 문제야. 그런데 수치대입법을 쓰면 더 편해, 안 편해? 편하지. 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 B잖아. A와 B, 내가 구하고자 하는 A, B를 하나는 생략하고 하나는 남겨놓고 할 수 있는 X값을 넣을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수치대입법에서는 첫 번째 목적. 우리가 A, B, C를 구하고 싶은데 위에 거 방식으로 개수비교법을 풀려면 어쩔 수 없이 막 1차항의 개수가 5다. 그 다음 뭐야? 2차항의 개수가 상수항의 개수가 7이다. A, B를 뭐 해야 돼? 연립을 해야 되거든. 너희들은 연립이라는 풀이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고등학생들은 특히 나는 연립이라는 풀이를 그냥 굉장히 극혐합니다. 연립 같은 단순 연산, 중학생 때 배웠던 연산은 특별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너무 노가다가 심해. 특히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미수가. 그래서 그런 단순 연산을 최대한 안 쓰고 싶어서 뭔가 다르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 즉 연립 없이 A를 그냥 바로 구하고 B를 구할 수 있는 X를 수치를 대입할 수 있는가를 목적으로 가진 게 수치대입법의 첫 번째 목적이다. 알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예시 문제 가지고 봅시다. 알았죠? 그 다음 마지막. 그러면은
항등식 파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건 사실 이게 다예요. 둘 중에 뭐 쓸래? 수치 대입법 쓸래 말래? 그 다음에 이제 항등식의 다양한 표현인데 이거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만 쓰세요. 첫 번째, 말 그대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점점점점이 성립한다. 이게 첫 번째 항등식에 대한 첫 번째 표현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거는 임의의 실수. 임의라는 말은 말 그대로 랜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수학에서는 임의라고 하면은 랜덤한 실수를 넣더라도 아무거나 넣더라도 항상이라는 말로 해석이 돼. 아무거나 넣어도 항상. 그러면 1 넣어도 성립하고 2 넣어도 성립하고 3 넣어도 성립하니까 다른 말로 고치면 모든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임의라는 말은 랜덤보다는 all이라는 의미로 쓰일 거예요. 그 다음에 실수 x의 값에 관계없이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뭐 이거랑 비슷한 말장난 하나 더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는 뭐 그냥 한글로 장난치는 거라. 그냥 x의 값에 관계없이가 아니라 어떤 x에 관해여도 뭐 이런 표현이야. 그건 거의 안 나오는 거라서 요 세 개 항등식을 알려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문제 풀면서 강조해야 될 게 바로 요겁니다.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가? 문자가 항상 x만 쓰는 건 아닐 거 아니야. x, y가 함께 쓰일 수도 있고 a와 x가 섞여 있을 수도 있을 거야. 근데 만약에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라고 하면은 a가 변수 취급. 실수 x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하면은 x에 대한 변수 취급. 그러니까 x에 대해서 계수비교법 쓸지 a에 대해서 계수비교법 쓸지는 너희들이 이제 본 문제 보고 결정해줘야지. 알았죠? 뭐 그거는 어쨌든 x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는 좀 이따 문제 가지고 보도록 하고 오늘 배우는 첫 번째 내용 항등식 요게 끝입니다. 이게 다예요. 몇 문제만 풀고 나머지 정리 바로 넘어갈 거예요. 알았죠? 자, 거의 뭐 나 혼자 랩을 하느라 이거 지금 힘들어 죽겠네. 너희들은 하나도 안 힘들지? 잠깐 쉬었다 하자라고 할 때 왜 쉬는지 모르겠지. 난 죽을 것 같은데. 자, 뒤로 넘어가 볼까요? 자, 유형 1번, 2번이라는 이름 보지 마세요. 문제를 보고 결정을 합시다. 자, 그거 잠깐만 들어볼래요? 왜 이렇게 많아? 자, 160번 간다. 아니야. 이거보다 더 기본. 이거부터 할까? 162번부터 보자. 자, 위에 이름 보지 마세요. x의 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그때 a, b, c에 대하여 a 빼기 b 플러스 c, a, b, c를 모두 구해서 뭐 이런 연산을 해보세요. 자, 이 식만 보면서 얘기해보자. 항상 성립한다? 항등식인데 전개를 해서 a, b, c,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해서 계수비교법으로 가는 게 편할까? x에 톡톡톡 값을 넣어서 수치 대입으로 가는 게 편할까? 문제 보자마자 보이죠? 뭐예요? 자, x에 뭐 넣는 게 가장 편해? 1이랑 2랑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놓쳤다 너. 0이요. 그죠? x에다가 0을 넣어주면은 x라는 놈을 가지고 있는 얘랑 얘가 사라지면서 b만 남잖아. 됐죠? 그래서 4는 2b, b는 2. 그 다음에 x에 1 넣어주면 이번에는 x-1을 가지고 있는 놈들 얘네 둘이가 사라져버리고 얘만 남잖아. 좌변 계산하자 얼마? 마이너스 1. 우변 계산하자 얼마? 마이너스 c. c는 1. 그 다음에 x에 1 넣어버리면 x-1을 가지고 있는 요 두 놈은 그냥 사라집니다. 즉 bc가 사라지고요. 누구만 남아요? a만 남아요. 얼마야? 2a야? 좌변 2 넣어보자. 마이너스 2.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그래서 이제 구하고자 한 답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답은 마이너스 1번. 뭐 이렇게 나올 거다. 알았지? 왜 수치 대입법을 쓰는지 잘 기본. 첫 번째. 뭐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BC를 연립 없이 하나하나 바로바로 구할 수 있어서 수치 대입법을 씁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159번 가보자. ABC를 구해주세요.
뭐 항상 성립한다. 항등식일 때. 자, 그때 수치 대입법을 쓰면 편할까? 즉 x에 뭐 예를 들어서 0, 1, 1 넣는다. 이런 걸 넣었다 쳤을 때 연립 없이 ABC가 바로 톡톡톡 튀어나오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근데 굳이 저기다가 0, 1, 1을 넣을래? 넣는다고 해서 답이 안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이유가 없잖아. 수치 대입법은 분명히 쉽게 풀기 위한 도구인데 하나도 안 쉽잖아. 그럴 거면 뭐 하러? 오케이? 뭐 하러 수치 대입하니? 차라리 전개를 하지. 그래서 얘는 계수비교법에 속하는 거예요. 물론 다시 말하지만 수치 대입법을 쓰면 안 되고 계수비교법을 쓰세요가 아니야. 계수비교법을 쓰면 안 돼. 무조건 수치 대입법 써야 돼. 무조건이란 건 없어. 모든 문제에 계수비교도 쓸 수 있고 모든 문제 수치 대입도 쓸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수치 대입의 조건을 뭐 문제 용도를 풀이의 용도를 특정 문제를 쉽게 푸는 도구라고 기억을 하라는 게 그거야. 쉽게 풀지 못한다면 수치 대입법은 쓸 이유가 없음. 그래서 계수비교법 뭐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끝. 이 정도만 하면은 항등식의 기본 문제는 끝났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어디로 갈 거냐면 뒤로 넘어가서 항등식에 대한 내용 조금만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167번 풀어보세요. 자, 이 문제에서 무엇을 보셔야 합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나중에 너희들이 2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으로 갔을 때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요게 딱 보여야 되죠. 임의 실수 K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X에 대해서 내림차수, Y에 대해서 내림차수, 그 다음에 X, Y 없는 상수항 뭐 이렇게 분류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 그렇지? 왜? 우리는 분명히 K라는 문제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뭐 한다? K가 있는 놈과 K가 없는 놈으로 나눠야지. 그래서 K가 있는 녀석들은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13이고요. K가 없는 녀석들은 X 플러스 Y 플러스 1이 0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얘가 0이 되는 거 하나, 얘가 0이 되는 거 하나.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은 뭐야? 제곱 더하기 제곱이 얼마예요? 13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XY의 합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는 XY의 곱입니다. 누가 봐도 무슨 문제?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마무리 지으세요라는 문제. 그럼 뭐 이제 답은 생략도 되겠지. 얼마니? 마이너스 6이니? 1번 나옵니다. 알았죠? 끝. 다음. 항등식에서 이거는 풀지는 말고 말만 하고 넘어갈게. 뭐냐면 이게 쌤이 너무 다른 유형들을 너무 자잘자잘하게 다 모아놔가지고 실제 마플이나 이런 데서 보면 유형을 다른 유형으로 쪼개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너희들이 집에서 꼭 연습을 해야 되거든. 69번, 70번 두 개 좀 볼게요. 69번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아? 제일 처음에 x-y는 1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블라블라블라.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왜? x가 왜 0? 그냥 임의의 값을 대입을 하는 식으로 가는 거네.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서술형이잖아. 100% 감점입니다. 자, 요거는 기억하세요. 너네가 여기다 써줄게. 항등식은 뭐 끝났으니까. 너희가 저런 식으로 시작하는 문제를 딱 두 번 만날 겁니다. 근데 하나는 너희들 교육과정 아마 사라졌을 거야. 뭐냐면 누구를 만족하는 모든 xy에 대하여 라고 출발하는 그 유형인데 그 뒤에 물어보는 질문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나오는 항등식이야. 근데 하나는 원래는 2차식의 최대 최소가 있었어. 근데 요즘 너희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빠졌다며. 알고 있나?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근데 아예 모르는 채로 넘어가면 안 된다. 지금 내가 수학하, 그러니까 공수2를 가르치고 있는데 공수2에는 또 2차식의 최대 최소를 이용한 응용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모르고 넘어가도 돼라는 거는 절대로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응용하는 유형은 없을지 몰라도. 그래서 아마 나는 설명할 겁니다. 2차 함수 하면 최대 최소에 대해서. 어쨌든
뭔가를 만족해 주세요라고 하는 요 녀석이 제공이 될 때 항상 이 식을 뭐 하냐면 y는의 형태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녀석을 항등식을 만들고 싶은 식 혹은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2차 식에다가 대입해가지고 정리를 다시 해주세요. 이게 기본풀이야. 그래서 지금 저 녀석은 어떻게 푸는 게 기본풀이냐면 x-y는 1이다를 만족하잖아. y 대신에 뭐 해주세요? x-1이라고 쓰고 이 녀석을 전부 다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앞에서부터 px제곱 qx x-1의 제곱 마이너스 2x x-1 실제로 너희들이 풀 때는 뭐 암산하는 애들도 있겠죠. 요걸로 일단 싹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모든 실수 xy가 아니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러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표현이지. 그럼 뭐 해줘?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쫙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 x에 대한 이차항 p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바로 쓸까? 마이너스 1에 x제곱.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항 첫 번째 q 두 번째 마이너스 2 세 번째 플러스 2 삭제 플러스 r 그 다음에 x에 대한 상수항 여기 1 여기 2 3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r 그러면은 이제 모든 개수가 000 됐나요? 됐나요? 그럼 r은 3 r이 3이니까 q는 마이너스 3 p는 1 그래서 PQR 곱해주면 답은 마이너스 9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는 거다. 알았지? 자 반드시 이거 기억하세요. 무엇을 만족하는 답 안 구한다고 해놓고 답까지 구했네. 어쨌든 무엇을 만족하는 모든 x에 대하여 이 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어떠한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그 두 유형 전부 다 일단 만족해야 되는 식을 y는 형태로 정리해서 대입을 해주세요. 근데 뭐 문제에 따라서는 다른 형태로 정리를 할 때도 있는데 거의 한 90%가 다 y는 형태로 정리될 거야. 알았죠? 오케이? 끝. 요거 이제 잘 시작 단계만 좀 써놔주고 요 밑에 건 다시 한번 꼭 너희들이 풀어봐. 쓰지 말고. 밑에 건 좀 지울게. 그 다음에 두 번째 170번 요거 푸자고 잠깐 줄게요.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자, 요것도 사실은 좀 다른 유형으로 넘어져 가줘야 돼. 근데 쌤은 자꾸 이걸 한 명에다 다 때려 넣어놔가지고. 뭐냐면 170번인데 요거는 또 비슷한 데서 많이 나옵니다. 분수꼴의 값이 일정할 때 또는 뭐의 최대값을 구할 때 기타 등등등 몇 가지 질문이 나올 거야.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일정할 때와 최대값. 알았죠? 그때 너희들은 항상 뭐 하냐면은 그 분수식 자체를 는 K로 잡아주세요. 그러면 최대값은 결국 K의 최대값. 이 분수 자체가 뭔가 그래프적인 함수 또는 도형과 관련된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 거야. 는 K를 너희들이 스스로 잡아서 K의 최대 최소 구하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대부분 직선의 방정식. 너희들로 치면 이제 수원이 아니라 공수 첫 단원으로 가 있지.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걸 만날 거야. 근데 지금은 뭐 분수의 값이 일정할 때 이거는 뭐냐면 결국 K. 이번엔 대신에 일정하니까 K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K는 상수. 그래서 이제 뭐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1는 양변에 분모에 있는 놈을 곱합니다. kx 플러스 2ky에 마이너스 3k. 근데 이게 어때? xy 값에 관계없이 xy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 끝. 그러면 이제 동량의 개수끼리 비교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k는 마이너스 3분의 1. k가 나왔으니까 b도 나오고 k가 나왔으니까 a도 나오죠. 끝. 이렇게 나오는 거다. 맞지? 됐다 쉬운 거예요. 대신에 K로 잡는다라는 게 안 되지. 이거는 설명을 안 들으면 거의 대부분 못 푸는 문제.
알았음? 요거까지 잘 정리해두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너무 오래 했다. 171번. 요거 하나만 풀어보세요. 항등식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나중에 이것도 역시 확통해서 이거 계속 나온다. 알았죠? 나중에 일단 식의 표현 자체가 이 녀석의 전개식에 대하여 라고도 시작할 겁니다. 뭐 똑같은 표현이에요. 저 식과 이 식이 좌변형과 우변이 똑같다라는 지금 현재 표현,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저 항등식. 저것도 똑같은 말이고 전개를 해서 만들었다는 것도 결국 같은 식이 됐다는 얘기잖아. 그때 A1, A2, A0부터 A0, A1, A2, A3 점점점점 이 녀석을 싹 다 더하게 만드는 게 바로 x에 1을 넣는 거죠. 좌변은 뭐야? 4? 4. 4의 3승, 우변은 A6, A5, 점점점 해서 A2, A1, A0까지 기본적인 합.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 뭘 넣어보면 마이너스를 넣기도 하죠.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뭐야? 8? 그게 뭐야? A6 마이너스 A5 플러스 A4 점점점 플러스 A2 마이너스 A1. 홀수차 항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이라 홀수생이라서 다 마이너스. 그럼 그 두 개를 뭐 하자? 더하거나 뺀다. 더해주면 나오는 게 좌변은 뭐 나와? 4의 3승, 8의 3승. 이거는 계산하면 되고. 그게 우변이 뭐가 나와? 뭐 2A6, 2A4, 2A2, 2A0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면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짝수 번째 항들의 합.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뭐 해보면? 빼보면 나오는 게 뭐 할까? 위에서 아래 거 뺄까? 위에서 아래 거 뺍시다. 빼주면 나오는 게 2A5, 2A3, 2A1. 그래서 양변을 또 2로 나눠버리면 그게 이제 만약에 이걸 물어본다면 이렇게 구하는 거다, 그치? 그래서 뭐 둘 다 물어볼 수도 있고요. 보통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딴 식으로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라 두 가지 질문을 더 할게. 얘들아, 너희들이 직접 구해봐. A6 구해보시고요. A0도 구해보세요, 지금. 요 문제다. 같은 문제. 이기. A0 구한 사람 손. 어떻게 구했어? 0 넣어서. 자, A0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0을 넣어도 돼요. 근데 다르게 생각을 하면 A0는 상수항이기도 해. 이거 맞다, 일단. X에 0 넣는 거. 맞는데 또 다른 풀이. 뭐냐면 상수항을 만드는 방법은 결국 이 괄호가 3개. 맞지? 거기서 상수항을 만드는 방법은 상수항 길이 곱하는 거지. 얼마? 5의 3승. 그냥 바로 나와야 돼요, 사실. 125. 그 다음에 두 번째 A6를 구해보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최고차항을 만드는 방법은 3개의 괄호에서 x제곱, x제곱, x제곱을 곱했기 때문에 지금 x제곱 앞에 개수 얼마야? 현재는 그냥 1이죠. 1이니까 뭐? 1의 3승. 그럼 만약에 저기가 뭐였다면? 2였다면 2의 3승. 3이었다면 3의 3승. 알았음? 그렇게 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 질문은 저기서 똑같은데 갑자기 이거 두 개만 더한 걸 물어보기도 할 거야. 그럼 지금 이 문제 답 뭐야, 얘들아? 몇 번이야? 5번? 288? 몇 번? 내가 답을 몰라서. 5번이야? 만약에 A0, A2, 힘들어. A4, A6의 합이 288이 맞다고 치자. 근데 지금 질문이 만약에 A2 더하기 A4로 바뀌었다라는 말은 뭐 해달라는 얘기야? 288에서 A6에 해당하는 1과 A0에 해당하는 얼마? 125를 빼서 답을 내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내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참고지 문제 많이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보통 물어보는 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많이 물어볼 거예요. 뭐 비읍 이런 식으로. 알았음? 요것도 같이 이 문제에다가 좀 써놓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오늘 해야 되는 나머지 정리. 드디어 넘어간다. 나머지 정리. 아이고. 자, 나머지 정리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또 너희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 일단 fx란 당식이다. 당식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입니다. 근데 그 결과를 우리는
F알파로 외워둡시다가 나머지 정리. 알았어요? 그게 나오게 되는 원리는 나머지 정리라고 안 불러, 원래. 자, 왜 F알파인데? 그거를 설명하자면 결국 일단은 나눗셈에 대한 내용이야. 나눗셈의 관계식 지난 시간에 강조했었죠? 써보자. 몫은 몰라? 나머지 그걸 구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자, 나눠진 당시 fx가 있다고 치자. 우리한테 뭘 물어봤어? 나머지만 물어봤어. 몫은 아직 안 구한 상황이지. 그치? 자, 여기서 일단 나눗셈의 관계식은 지난 시간에 검산식이라고도 불렀었지만 결국 검산식이라 불렀었던 게 결국 좌변과 우변이 똑같습니다. 내가 전에 예를 든 걸로 치면 123을 뭐 5로 나눈 몫은 24고 나머지는 3이다 했을 때 우변에 있는 5 곱하기 24 더하기 3을 계산하면 123과 동일하다가 나오잖아. 그래서 나눗셈의 관계식 또한 결국은 이게 양변이 동일한 식이다. 즉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라는 사실에서 넘어감. 그리고 여기서 항등식이다 보니 항상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미정계수 한번 구해볼래? 그 중에 미정계수에는 누구도 있고 Q에도 미정계수가 있을 거고 모르니까 아직 안 구했으니까 R도 미정계수일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미정계수 R만 한번 구해볼래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수치대입법의 두 번째 목적, 일단은 너희들은 그래서 계수비교법을 쓸지 수치대입법을 쓸지를 고민을 하는 거야. 그때 수치대입법을 씁니다. 왜요? 우리가 궁금하지 않은 QX 그러면은 QX는 사라지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 아닐까? 그래서 X에 뭐 넣어보자? 항등식이니까 아무런 수치를 대입하자. 알파를 넣는 거지. 그래서 요게 나오고요. 그 요 뒤에 보면은 2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 정리, 뭐 3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는 다 나머지 정리라는 질문은 그냥 나머지 구해볼래라는 의미밖에 없고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수치대입법을 사실은 쓰고 있다. 또는 수치대입법을 써보자. 이게 이제 이 유형의 핵심이라고 보면 돼. 알았어요? 물론 1차식으로 나눌 때는 당연히 F알파 바로 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기본 문제부터 가보면 몇 번이냐? 이거 말고 요거 179번 P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3이다. 이 식 딱 보자마자 나눗셈 얘기야. 근데 나눗셈 얘기야. 근데 몫에 대한 얘기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바로 보자마자 뭐 한다?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어야 됨. 두 번째도 마찬가지. QX를 X-1로 나눈 나머지에 대해서만 얘기하네. 몫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럼 뭐예요? 나머지 정리 씁시다. Q2는 -1.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도 마찬가지. 다항식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든지 상관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로 나눈 누구만? 나머지만. 그럼 어떻게 한다? 3P2 마이너스 4Q2를 구합시다. 대입 얼마야? 13? 14? 13 요게 답이겠지. 요거 이제 쓰세요라는 거고요. 지금은 너네들이 나눗셈의 관계식이 좀 머릿속에 막 맴돌지 몰라도 나중에는 머릿속에 맴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가자면 나머지 정리는 결국 나누어지는 다항식에다가 나누는 식이 0 되도록 하는 x를 넣어주면 나온다라고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알았죠? 그리고 하나만 더. 지난 시간에 썼던 건데 나눗셈에 대한 얘기는 결국 딱 세 가지.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직접 나눠주세요. 자리가 좀 없을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했던 조립제법. 오늘 또 나오더라. 세 번째는 나눗셈의 나머지 정리. 요 세 가지. 근데 직접 나눗셈을 너희들이 쓸 일은 주로 몫과 나머지를 일단 다 물어볼 때. 조립제법도 몫과 나머지를 모두 물어볼 때.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만 물어볼 때. 그 말은 몫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문제에 있었다면은 관계식을 써야지 나머지 정리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뭐 필요한 재료 중 하나일 뿐. 알았어요? 두 번째 조립제법과 나머지 정리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조립제법은 x-알파로 나눌 때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 또한 반드시 1차식으로 나눌 때 사용을 한다.
근데 여기서도 둘 다 결국 1차식인데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쓴 이유는 조립체법 최고차의 계수가 바뀌면 뭔가 작업을 해야 된다. 얘는 최고차의 계수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 왜? 어차피 이 부분 날려버릴 거라서. 알았죠? 그리고 마지막. 결국 이 세 풀이는 나누는 fx가 나와 있어야 돼. 특히 얘네 둘은. fx의 계수가 뭐 미수 a 하나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2x의 3승, 뭐 4x의 제곱, 마이너스 5x 이게 나와 있어야지. 근데 fx, 그냥 fx를 나눈다. 저것처럼 px를 나눈다 하면은 쓸 수 있다 없다? 못해요. 그래서 그걸 대체하는 게 뭐야? 나눗셈의 관계식. 실제로는 이걸 훨씬 많이 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걸 쓸 거고. 그리고 오늘 나왔지? 이 녀석은 뭐다? 항등식이라서 또 수치대입법과 계수비율법 중 뭐 쓸래? 이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아무튼 알겠음? 자, 계속 이어가 볼까?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로 가볼 거냐면 몫을 나눌 때가 나눠져 있나? 같이 있나? 어디 있나? 뒤에 있나? 아, 저 뒤에 있네. 이거 가보자. 187번. 자, 할까요? 제일 처음에 주어진 거 px를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얘기만 하고 있네. 뭐다? 나눗셈의 관계식이다. p1 얼마? 마 1. 얘가 0 되는 x를 나눠지는 식에다 넣어주면 나머지입니다. 두 번째, 룰이 빠져있죠? px를 똑같은 식을 이번엔 x 플러스 1로 나눠보지. p-2다, 그죠? 그게 뭐다? 마이너스 7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자, 몇 차식으로 나눴어? 2차식으로 나눴는데 나머지만 물어보지. 나머지 정리다 아니다? 아니다가 맞는 대답이야.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 정리 쓰는 게 아니지. 그럼 뭐 해야 돼? 관계식을 씁니다. 그래서 바로 x제곱 플러스 x-1로 나눈 목 qx로 쓰죠. 목과 나머지.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머지를 rx라고 쓸 때는 유일하게 상수항일 때 얘가 1차식일 때만 r로 써주고 그 외 나머지는 rx로 쓰지 마세요. 웬만하면은 뭐로 써주세요?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그거보다 차수가 낮은 녀석 무조건 ax 플러스 b로 써주세요. 알았죠?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일부러 안 썼죠. x제곱 플러스 x-2는 미리 센스 있게 x-1과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해놓으면 더 좋겠다. 자, 그럼 어쨌든 뭐 썼어? 2차식으로 나누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만 물어봤지만 어쨌든 관계식을 쓴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쓴 이 식의 이름이 뭐라고? 나눗셈의 관계식. 나눗셈의 관계식은 뭐라고? 항등식. 항등식에서 뭘 물어보네? 미정계수를 물어보네. 뭘 물어보네? rx를 구하시오, ab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너희들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계수비교법을 쓸 것인가? 오늘 난리 났다 진짜. 수치대입법을 쓸 것인가? 자, 근데 계수비교법을 쓰려면 양변을 싹 전개해서 모든 동류랑 다 비교해야 돼, 그지? 근데 지금 우리 모르는 다항식 하나 있잖아. 누구? qx. px도 모르고. 만약에 px라도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 qx를 예측은 가능할 거야. 근데 px도 모르는데 qx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자, 그래서 목적은 어디로 간다? 계수비교법은 쓰려면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조건도 많이 부족해요. 못 써요. 왜? qx가 없이는 양변의 계수를 비교할 수가 없어. 근데 p를 모르는데 q를 어떻게 구해? 맞죠? 그래서 qx를 사라지게 해야 된다. 즉 수치대입법을 쓰면은 뭐 qx 구할 수 있다 치더라도 나는 궁금한 게 아닌걸. 우리는 ab만 구하면 되는걸. 그래서 두 번째 목적, 우리가 구하는 녀석만 구하러 간다. 필요 없는 녀석은 지운다. 그게 수치대입법에서는 두 번째 목적이에요. 아까는 A, B를 구하는데 A만 남고 B만 남고 할 수 있는 수치를 넣는 게 그게 첫 번째 유형이라면 두 번째는 궁금하지 않은 QX는 사라지게 하는 X를 넣기. 그래서 뭐다? X에 1을 넣는 거야. 그리고 X에 마이너스 2도 넣는 거야. 그럼 좌변은 P1 마이너스 1이고 좌변은 마7이고 우변은 빵빵 더하기 A 플러스 B
마이너스 2x 플러스 b. 그러면 이제 AB에 대한 식 두 개를 연립하면 AB만 나오겠지. 우리가 궁금하지 않았던 QX는 사라졌잖아. 그래서 나머지 정리를 2차 식의 나눗셈의 관계식에다가 응용하고 대입하러 가는 거지. 이거는 나머지 정리 쓴 게 아니죠. 마무리는. 알았죠? 네. 어디가? 땡큐. 2A 플러스 B. 끝. 됐나요? 예. 그럼 B는 얼마야? 2인 것 같은데. 뭔 소리야? A가 2지. A는 2고 B는 3 나올 거예요. 그럼 답은 2x-3. 이러겠네. 끝. 알았음? 요게 2차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때 어쨌든 왜 나머지 정리를 썼고 노란색 왜 나눗셈의 관계식을 썼고 왜 1과 마이너스를 넣는지를 이거 하나로 아파라. 이거 하나로 지금 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하세요. 알았죠? 그리고 나눗셈의 관계식은 항등식이라서 두 개 항상 고민할 거다. 그때 QX가 궁금하지 않아. 그러면 뭐 수치대입법 이런 식으로. 알았지? 알았죠? 아유 숨 차라. 다음. 여기는 이제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푸는 시간을 조금만 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193번) 별표 한 3개 박아놔요. 그리고 지금 풀어보세요. 193번. 자, 193번에다가 별표 쳐놓고 교과서 킬러 문제라고 써놔. 내가 전에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나 모르겠다. 뭐 내가 나눗셈이 덜 끝났다 뭐 이런 얘기 했었을 거야. 그거랑 관련된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킬러 문제입니다. 193번은요. 물론 뭐 많이들 했기 때문에 다들 풀이를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거야. 어쨌든 풀어보세요. 193번. 자, 지금 내가 두 문제를 더 써놨죠. 일부러 그냥 뭐 이거는 계산을 하려고 만든 건 아니고 이 문제와 구분하려고. 그래서 이제 비슷한 식으로 일부러 써놨다. 참고로 이 문제는 몇 번에 있냐면 아이고 조금 다르기는 한데 192번이 얘랑 좀 유사할 겁니다. 세 번째 거. 알았죠? 자, 세 개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똑같은 유형이고 세 번째만 다른 유형이야. 간다. 일단 너희들이 뭐 이 문제를 푼다, 풀이가 기억난다 뭐 이걸 다 떠나서 그냥 처음 푼다고 생각해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거는 2차식을 나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2차식을 나눴으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관계식 써야지. 오케이? 내가 아까 얘기했죠. 2차식을 나누면 직접 나눠야지. 근데 px 모르니까 관계식 쓰는 거야. 관계식부터 쓰고 고민하세요. 일단 이 기본적인 세팅조차 안 되어 있으면 사실 많이 힘들어짐. 두 번째, 1차식을 나누네. 그리고 나머지만 얘기했네. 당연히 그냥 보자마자 P2는 3.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어보는 녀석. 파란 거.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 3차식으로 나눴네. 당연히 관계식. 자, 그게 시간 몇 분이야? 그게 뒤에 있는 저 두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을 시킬 겁니다. 얘를 Q&A로 잠깐 부르자. 그리고 나머지를 써야 돼. 나머지는 RX라고 쓰지 말고 뭐로 쓰자? 그렇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2차 혹은 그 이하. 그럼 만약에 1차면 A가 0 나올 거니까. 알았죠? 그럼 얘네들도 기본 세팅 다 똑같아. 이거는 인수분해 뭐 해도 되겠죠? 바로. 나머지 좀 이따 쓰자. 얘도 똑같아. 2차식으로 나누는 거니까 고민 없이 바로 관계식. 근데 이 정도 센스는 있나? x-1과 x-3의 곱인 거. 응?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는 세 문제가 다 똑같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좀 달라지는 게 있어.
결국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결국 마지막 관계식을 해결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미정계수 ABC 찾기잖아. 미정계수 몇 개? 3개입니다. 그럼 너희들이 미정계수 3개를 찾기 위해서는 식이 반드시 몇 개? 2개가 있어야 돼. 아, 뭔 소리야? 3개가 있어야 돼. 그래야 연립을 통해서 ABC를 찾을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지금 이 문제를 첫 번째, 이거 1 넣고 싶게 생겼어 해서 P1의 값이 3이다를 딱 쓰는 순간 너희들은 못 풀어. 왜? 식 2개밖에 없거든. 대부분이 근데 이거 써놓고 이러고 있었을 거라고. 맞죠? 똑같죠? 거의 처음에 설명 안 해주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씁니다. 왜 이게 그렇게 되냐면 1 넣어주면 3 나온다라는 거면 썼지 이 식 자체가 x 플러스 1이라는 식 자체를 안 쓴 거야. 사실은 그래서 노란색 식이 식 2개 역할을 해줘야 돼. 근데 P1은 3이다를 쓴 거면 식 하나밖에 안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건 쓰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이건 어쩔 거야. 넣을 수 있는 x가 없잖아. 맞죠? 얘는 괜찮아. 그 192번은 192번인가? 192번은 얘를 풀듯이 노란색에서 너희들이 찾아야 되는 것보다 P1, P3 그래서 요 두 개랑 요거를 대입하고 대입하면 결국 ABC에 되는 식이 몇 개? 3개 나오겠지. 이건 이렇게 풀면 돼. 이해가 좀 생겨. 인수분해가 되니까. 근데 쟤네들은 뭐야? 인수분해가 되지만 완전 제곱식이거나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일 때.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 다른 거예요. 알았냐? 그러면 저기 두 개로 돌아가자. 이거는 너희들이 연습해봐. 지금 쌤에 한 문제 193번 하나밖에 없어서 이거는 풀어줄 테니까 이거는 집에서 그냥 연습용으로 해봐. 아니면 이걸 해주고 이걸 연습할래? 아, 그래. 이거 답 지저분한 거 아니냐? 내가 막 만든 거라. 어쨌든 가보자. 그러면 도대체 이 식을 어떻게 사용해주냐면 지난번에 한 거랑 비슷해. 이 파란색 관계식을 잘 보면 여기에 쟤가 있잖아. 그럼 우리가 순서만 살짝 바꿔서 생각만 해보는 거야. 어떻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를 먼저 써서 지금은 여기 곱하기가 강조돼서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예요 라고 읽고 있지만 순서를 바꿔준 다음에 여기 곱하기를 끊어보자. 그러면 뭐가 된 거야? 생각만. 이 녀석으로 나눈 목처럼 생각해보고 싶지 않아? 생김새가. 근데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나머지가 차수가 높잖아. A가 0이라는 보장도 없고. 그죠? 그러면은 내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 2차식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2차면은 틀린 게 아니라 더 진행하면 된다. 나눗셈이 덜 끝난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초록색, 이 두 번째 줄 여기서부터는 이제 풀이 얘로 보고 싶으면, 얘로 나눗셈으로 보고 싶으면 뒤에 있는 녀석을 뭐 해주세요? 한 번 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로 나눠주세요. 몫은 a입니다. 왜요? 최고차의 개수만 맞추면 되거든. 그럼 나머지가 붙어야 되는데 실제로 a, b, c를 가지고 나눗셈을 하고 싶지는 않지. 그럼 잠깐 비워놔봐. 그 다음 과정은 안 써도 되지만 잠깐 너희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써보면, 그럼 이거로 나눈 실제 몫은 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뒤에 a가 들어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요 뒤에 요 부분이 남아있으면 되지. 그 나머지가 뭐예요? 얘를 가지고 오는 거야. 오케이? 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로 나눈 나머지를 줬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지. 실제로 A, B, C를 이용해서 나눗셈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A, B, C는 우리가 몰라서 잠깐 잡아놓은 미지수일 뿐이야. 알았죠? 그럼 실제 나눗셈이 제대로 끝나고 나면 뭐 하라 그랬어? 진짜 나눗셈 나온다 그랬지. 지난번에 예를 든 걸로 한번 더 가볼게. 실제 123은 5로 나눠주면은 몫이 24고요. 나머지 3이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123을 5로 나눈 몫이 23 플러스 8이라고 나온다면은 앞에 거는 그대로 두고 뒤에 것만 한 번 더 나눗셈을 진행했을 때 3이 나오는데 실제는 8을 5로 안 나눠봤다고 잠깐 비워놔 봐. 그 다음 과정에서 5 곱하기 23 플러스 1이 묶여 들어오면서 네모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네모는 누구랑? 얘랑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뭔 말 알? 뭔 말 알? 그러면 여기까지. 미수 몇 개 남았어? A 하나 남았죠. 그럼 이제 뭐 쓰면 돼?
빨간 거. x에 2를 넣어줍니다. 좌변은 3, 우변은 12. 얘는 2에서 빵. 플러스 4. a가 나왔네. 약간 내가 막 준 거라서 값이 좀 지저분하죠. 어쨌든 나왔네. 끝.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마무리. a는 좀 지저분하니까 값까지는 안 구할게. 우리가 실제로 구하고 싶었던 건 뭐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분명히 미지수 3개를 잡았었어. 근데 그 녀석이 이거 a 방금 여기서 찾았지? a 하나만 구하면 되는 놈으로 바뀌어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구했으니까 끝. 이렇게 마무리. 이게 193번 유형을 푸는 거고, 이게 교과서에 있는 가장 어려운 킬러 문제입니다. 애들이 제일 많이 우르륵 틀려오는 거. 연습을 반드시 해놔야 되는 거. 알았죠? 어떻게 너희들이 풀이를 배웠었는지 몰라도 분명히 지금 대부분이 까먹어 있어요. 왜 그래요? 어려웠었으니까. 그래서 풀이 과정을 막 설명을 하시는데 애들 못 알아들었거든. 그래서 일부러 좀 더 다르게 풀어준 거고, 비슷한 문제랑 구분을 하라는 의미로 풀어준 거. 자, 요거 문제 필기 좀 해놓고 주황색은 지울게. 문제 필기 좀 풀이 좀 잘 써놓고요. 요거 숙제 풀 때 좀 참고하시고요. 뭐 전에도 말했듯이 혹시 이제 이거 써갔는데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영상 다시 보면서 좀 복습해봐. 그럼 내가 막 앞에서 막 쌀라쌀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좀 더 한 번 더 이해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알았죠? 알았죠? 자, 오늘은 수업이 일단 여기까지인데 망했어요. 인수정리는 안 했네. 아, 뭐 따로 없네. 아니야. 숙제 많이 안 나가니까 상관없겠다. 자, 숙제는 뭐 카톡 보내줄게. 218번까지가 숙제기는 해요. 그리고 B단계 많이니까 159번부터 한 60개가 조금 안 되네. 알았죠? 요거 이제 숙제로 해오시면 됩니다. 잘 가요.